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이 되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며 그야말로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메타버스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데요. 메타버스 시대에서 부산의 교육 현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동의대 메타버스 교육연구소의 정주영 소장 그리고 이미화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명칭은 한 SF 소설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메타버스는 일종의 가상세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메타버스는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메타버스는 1992년 예. 미국의 SF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예.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죠. 이제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싸이월드, 예. 또 작년에 BTS가 빌보드 싱글 1위를 차지한 다이너마이트, 예. 예, 그 무비가 포트나이트라는 가상 공간에서 처음 오픈이 됐습니다. 이 포트나이트는 가상 공간으로서 3억 5천만 명의 회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BTS의 영상을 1,0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깊숙하게 메타버스는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메타와 유니버스라는 합성어가 이제 메타버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메타라는 것은 가상 또 초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니버스는 아시다시피 세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된 또 제3의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라든지 또 포트나이트, 또 마인크래프트. 이것들은 주로 이제 PC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는 소셜 기반의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이제 제페토라든지 또 호라이존, 그 다음에 게더타운, 이러한 플랫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산업 기반의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상 기술이 서로 융합이 되어서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의 현실 세계를 좀 정강시켜주는 예. 그러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또 교육, 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하고 접목이 돼서 게임적인 요소가 또 같이 접목이 되어서 우리의 실제 생활들을 정강시켜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메타버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예. 예를 들면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 또 어스2 이러한 플랫폼들이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예.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하기도 하고 글로벌 기업도 앞다퉈서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졌고 좀 갇혀있는 생활을 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또 찾을 수 있을까 또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또 게임도 접목도 되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사실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조금 더 확 다가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게임도 하고 게임만 좀 지나다 보면 이제는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가 좀 생성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좀 관심을 끌 거잖아요. 예. 한마디로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돈이 되느냐? 웹3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좀 생겼거든요. 예. 좀 살펴보면 웹 1.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그냥 컴퓨터상에 있는 걸 읽기만 가능했던 시대였다면 웹 2.0으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직접 읽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쓰기도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 쓰는 게 돈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 예를 들면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이 내 작품이 되고 거기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웹 3.0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읽기 쓰기 했던 게 이제 소유가 돼서 완전히 이게 내 소유가 되어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펼쳐져 있는 게 어떤 소비자 입장이 아닌 내가 생산자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나 즐길 거리를 직접 만들어서 또 예.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 모두가 생산자가 되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갔기 때문에 이 생활과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인기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이런 팬데믹 현상이 메타버스 활용을 더 가속화시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군요. 그렇죠. 동의대 메타버스 교육연구소가 지난 3월 신설이 됐습니다. 시간이 더해질수록 가상현실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 교육연구소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요. 연구소의 개소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우리 대학에서 교육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육공학 및 메타버스 융합교육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드셨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 메타버스 환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 그다음에 최근에 NFT 열풍,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없이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한 또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또 어떻게 앞으로 메타버스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석사, 박사생들과 또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주축이 되어서 작년 상반기부터 정기적으로 포럼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포럼 운영의 과정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와 또 이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적에 의해서 연구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는 우리 대학에 있는 석사, 박사생들과 또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연구진을 구성을 해서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좀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또 문제도 많이 있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은데 우선 제일 먼저 새로운 직업의 출현이라고 저는 한번 뽑아봤습니다. 가상현실 세계가 거의 지금 현존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비슷한 그런 어떤 직업들이 다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좀 또 다른 정체성,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아바타를 가지고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현실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아니면 또 현실에서 어떤 꿈인 것을 이제 가상세계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또 활용이 지금 가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이제 교육 쪽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로 뽑아보자면 실제감, 그래서 직접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몰입감, 게임적인 요소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학교 가는 느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일상의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냥 숙제, 뭐 해야 되는 과제,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메타버스 속에서는 들어가서 내가 직접,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씩 과제도 하고, 또 제출도 하고, 또 교수하고 실질적으로 소통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살아있는 듯한, 그리고 내가 지금 학교에 가서 뭔가를 수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예. 네. 그에 반해서 문제점은 어떤 걸로? 네, 보십니까? 문제점을 좀 뽑자면, 예.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거의 유사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건 좀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금 현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보는 것처럼 똑같이 좀 보시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법제화 이런 게 좀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또 메타버스에 대한 윤리적인 교육이 저는 또 많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동의대에서는 올해 신입생들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입학식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현재 동의대 메타버스 교육연구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R&D
일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교육연구소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수자와 학습자가 이 학습 성과를 내기 위한 이제 수업 설계 또 그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대한 연구들 그게 이 또 교육 현장은 다른 일반 영역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예. 이제 맵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맵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그 맵 속에서 어떻게 교수자와 학습자 또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일어날지 또 그러한 가운데서 수업 목표가 성취가 되고 또 지속적인 학습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전략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에 대한 또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예.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강의가 계속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메타버스 환경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교육 활동들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아예 제가 지금 이제 두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하나는 아예 개발부터 이해까지 학생들이 직접 그 공간을 직접 설계하기도 하고요, 예.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목이고 하나는 이제 지식 습득형 교양 과목으로서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그냥 활용해서 그 속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학생들 스스로 자부심도 엄청 높고 그리고 만족도도 되게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제 교양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온라인 수업 한 2년 정도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지금 3학년 정도가 되면 1, 2학년을 거의 온라인 수업만 했던 학생들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조금 더 새롭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흥미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해서 생각했던 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인데 반응들도 좋고 학생들 만족도 높고 저의 만족도도 좀 현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과 또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네네. 이렇게 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잖아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네. 앞서 언급했던 교육 현장 이외에도 메타버스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메타버스 기술 활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장님? 네,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들이 멈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메타버스 환경은 더욱더 가속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경험하셨듯이 이 대통령 선거에서 아바타가 나와서 연설을 하고 예. 또 가상 메타버스 환경에서 선거 유세가 이루어지고 이런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이제 수입이 발생되는 그 이제 P2E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경제 활동들도 우리 메타버스 환경에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교육적인 영역에서 뭐 친목 모임이 현실에서는 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제약 사항으로 존재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친목 모임을 한다든지 동창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교육적인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업이 이제 비실시간 또는 비대면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좀 많이 그 지루해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상의 학교와 가상의 강의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직접 교수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서 현실과 거의 유사한 예. 몰입감을 주는 그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학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뭐 많은 다수의 학생이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메타버스 입학식, 졸업식 또는 메타버스 축제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는 그 콘서트라든지 또 가상 전시회 또는 팬 미팅 이런 활동들도 활발하게 이미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서
생활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실에서 제약이 있다 보니 그 공간을 가상 세계로 옮긴 모습인데요. 메타버스의 주 사용자들은 MZ세대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그 대상일 것 같습니다. 일반 수업과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많은 만큼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메타버스 수업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MZ세대의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수자의 어떤 관점, 메타버스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학생들이 바라보는 메타버스의 관점이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철저한 수업 설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이해, 지금 MZ세대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좀 가미해서 우리 지금 학생들은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수자들은 메타버스가 그냥 마냥 신기하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 난다는 거 그런 걸 꼭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운영에서도 수업 목표를 좀 정확하게 좀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교수자는 어떤 수업 전략을 펼쳐야 될까?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감을 좀 전략을 삼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도 많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좀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온라인 속에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생각을 해서 아이들하고 좀 접근을 했더니 반응이 되게 좋게 나타나고 있고 그 어떤 소통, 그 교수자의 부재, 이렇게 온라인에서의 부재 이제 그런 것도 다 메꿔질 수 있고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수업을 좀 시작하시기 전에 교수자들이 철저한 수업 설계와 수업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하셨을 것 같고 또 교수님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겼을 것 같네요. 예, 지자체나 공공기관 또 교육기관에서의 메타버스 활용도가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메타버스가 한때 지나가는 유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의 현 주소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의 그 기술 연구 단체인 ASF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네 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R, VR,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산업을 지금 촉진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들을 종합하면 몰입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이 HMD라 하죠. Head Mounted Display. 자, 이러한 기기를 써서 훨씬 더 몰입감 있는 시각 정보들을 입수가 가능하고요. 예. 최근에는 우리 신체에 웨어러블 컴퓨팅을 써서 즉 착용을 해서 촉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기술까지도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그 모 기업에서는 가상 세계에 있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이 뜨거운지 차가운지까지도 느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의 그 방향은 이제 우리 지자체나 교육기관에서 앞다투어 이제 독자적인 플랫폼들을 지금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조금 그 치밀한 계획과 어떤 목적성, 목표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투자된 이 독자 메타버스 환경이 사장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독자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설계 전략이 수립이 돼야 되고 결국은 운영 전략까지도 수립이 된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둘째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그 접근성이 지금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게 화려한 그래픽을 디스플레이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나 모바일 폰이 고사양이 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벅거리는 이제 버퍼링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 접근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클라우드 그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예.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주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되어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우리 교육연구소와 관련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는 교육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가히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교육적 활동들이
메타버스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자와 교수자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 공부는 즐겁다, 재밌다, 게임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 체계적인 메타버스 교육 환경 구축 및 이론적 그 정립 또 운영 방안들이 많은 그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메타버스 활용 가치가 정말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교육 현장에서는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요.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메타버스를 교육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철저한 준비, 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정말 단순한 흥미 위주가 아닌 아주 신중하게 그렇지만 좀 혁신적 파괴를 통한 체제적 접근으로 미래 정보 사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에 대한 체계화가 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메타버스 수업은 그냥 교수자의 역량, 개인 역량으로 인해서 좀 수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걸 전부 다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공통으로 좀 어느 교수자한테 배우면 또 이렇게 배워지고 또 다른 교수자한테 배우면 또 다르게 배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일단 메타버스라 했었을 때 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교원 연수를 통해서 교원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고른 어떤 그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수업을 활용을 하려니까 교육 환경이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선 이제 고등학교도 나가봤는데 학교에서 와이파이나 이제 이런 사정이 좀 이게 정확지가 않으면 수업 진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교육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통일화된 어떤 교육 그런 가이드, 제가 알기로는 부산교육청에서는 메타버스 가이드를 만들어서 지금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부심도 좀 느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좀 더 보편화가 되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제 교수자들이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그런 가이드가 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육 환경 인프라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메타버스가 이제 과거처럼 막연한 기술이 아닌 현실이 된 만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동의대 메타버스 교육연구소의 성과와 향후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연구소는 지난 1년간 그 정기적인 포럼 운영, 예. 또 우리 메타버스 교육을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강사 양성 과정,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윈터스쿨 등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계속 이어서 향후에도 이 고등학생, 특히 이제 이 MZ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예. 체험의 기회들을 많이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학생들은 그 자기 학과 전공에서 전공 공부를 하는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융합된 이제 그 공부들을 할 수 있게끔 이 미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도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생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그 취창업 과정도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예. 메타버스에서는 다양한 지금까지 없었던 직업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전문 강사 양성 과정, 또 유관 기관 간의 그 워크숍, 또 심포지움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환경, 또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메타버스 교육연구소는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형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업 목표를 쉽고 재미있게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네. 메타버스 시대 속에서 현재 또 교육 현장과 또 연구에 힘써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요.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 교육 현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